별고담입니다. 또 주말에 어딘가 또 가고 있죠. 1박 2일 주말 출장 코스는요, 이번 주는 맨 처음은 태안에 크루저 5.0 엔진에 알파 드라이브 달려있는, 이것도 지금 1년이 묵은 일인데 선주님께 죄송스럽죠. 선주님도 재촉을 안 하시고 저도 미루다가 이제서야 가을에 쭈꾸미 낚시는 하게 해드려야죠. 작년에 나가셨다가 과열이 됐어요, 엔진이. 그것도 한쪽 배기관만.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임펠러가 문제가 있어서 물이 안 올라와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임펠러 간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이런 경우 보통 어떤 원인이냐면, 이물질이 물이 빨리 올라오는 그 구멍을 막으면,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물이 딱 끊기면서 엔진이 과열되고, 지금 가장 큰 증상은 배기관에 있는 배기 호스 고무관들이 다 타버렸어요. 물이 끊기면 배기가스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고무부터 타버리겠죠, 당연하게. 그런 증상이었는데, 근데 큰 이상은 없습니다, 물 공급 라인에는. 그러니까 아마도 뭔가 이물질, 비닐 같은 게 떠다니다가 드라이브에 물이 빨려 들어오는 곳에 딱 일시적으로 막히면서 그런 증상이 생겼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바다에 쓰레기가 많고, 특히 서해안에는 중국에서 흘러나오는 쓰레기들도 많거든요. 장마철이 지난 다음에 유독 많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엔진이 과열되면 시동을 끄고, 스턴 드라이브 방식은 스턴 드라이브를 들어서 스턴 드라이브에 뭐 걸린 게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인보드 타입은 바닥에서 물을 끌어올리거든요. 바닥에서 물을 끌어올리는데 그 구멍이 뭐로 막혔는지 꼭 확인해야 되는데, 보통 인보드 타입은 따개비가 껴가지고 막히지 않는 이상 일시적으로 막히는 건 주로 배가 서서 엔진 시동을 걸고 있을 때 주로 그런 증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스턴 드라이브 방식은 오히려 서 있을 때는 그런 증상이 잘 없고, 달릴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드라이브가 물속에서 이렇게 물살을 헤치고 나가는 키 역할을, 러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달리면서 이렇게 비닐 같은 게 드라이브를 감싸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 경우에 배를 멈추고 드라이브를 들어보면 거의 없어요. 이미 다 떨어져 나갔죠. 그게 빨려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근데 한번 확인하고 다시 시동 걸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엔진 방식에 따라서, 물 빨아 올리는 곳에 방식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미리 숙지하고 계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태안 지나서 군산으로 갈 건데요, 군산에는 비응항에 AD31 엔진 한 1년 넘게, 2년 가까이 바쁘셔가지고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배를 세워놓은 배가 있었는데, 이제 올 시즌 쓰시려고 배를 내렸는데, 증상이 가속을 하면 배가 쭉 올라가다가 RPM이 쭉 죽으면서 가속이 안 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AD 계열, AD 31, 41, 그 다음에 뭐 다 똑같습니다. 볼보 구형 엔진들은 기계적인 엔진이기 때문에 모든 전기장치를 다 제거하고 연료만 들어가면 엔진이 돌아요. 그래서 엔진이 가속이 안 되고 출력이 부족하고 매연이 안 나오는데 RPM이, 시동이 꺼진다든가 뭐 그런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거의 100%에 한 100% 확률에 가깝게 연료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료 펌프, 그 다음에 유수분리 필터, 연료 필터, 연료 탱크까지 다 확인해 드릴 거예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울진으로 넘어가서, 지난번에 울진에서 엔진 2개랑 싹 뜯어갖고 온 리갈 한쪽 엔진을 마무리해서 붙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포항 넘어가서 고장난 엔진 하나 뜯어갖고 오면 마무리가 되는 일정이죠. 덥지만 또 열심히 해보죠. 그래도 입추가 지나고 계절은 속일 수 없나 봅니다. 그래도 조금 다니긴 낫습니다. 땀도 조금 들라고. 자, 현장에서 뵐게요. 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베이라이너
작은 보트인데 선실이 하나 있는 푸디라고 하죠, 이 모델을. 알파 드라이브고 엔진이 여기 있는데 보면 어떤 상태인지 봅시다. 보시면 엔진이 가열돼서 배기관 쪽 고무가 다 타버렸죠. 그때 제가 뜯어놓고 간 배기관들입니다. 저쪽은 좀 괜찮은데 이쪽은 멀쩡하거든요. 이쪽은 배기 셔터가 다 타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1년이나 흘러서 제가 또 잊어먹고 안 갖고 온 게 있군요. 카브레이터도 오버홀 한다고 제가 뜯어갔었는데 그걸 그냥 두고 왔습니다. 뭐 주중에 다시 한번 와야겠죠. 일단 오늘은 배기관 쪽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에 배기관이 막힌 곳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드라이브 달고 그렇게 마무리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부품은 타버린 배기호스 양쪽 중고으로 준비했고요. 요건 드라이버 붙일 때 여기 들어가는 가스켓입니다. 이거는 드라이브 뗄 때마다 바꿔줘야 되고, 요거는 타버린 배기 셔터죠. 셔터 타버린 건 제가 여기 빼놨습니다. 시커멓대. 다 타서 변형됐죠. 열받아서 그렇습니다. 요거 하나 달아주면 되고요. 그러합니다. 뭐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 없으니까요. 이대로 해서 마무리 작업을 한번 해보죠. 아휴, 염분도 꽉 찼네. 청소해야 되겠네. 예. 요거는 부동액을 쓰는 엔진으로 엔진이 개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닷물이 들어와서 순환하고 배출되는 통로가 이렇게 양쪽으로 여기서 나갑니다. 여기입니다. 이게 열교환기인데, 열교환기에서 최종적으로 바닷물이 요리 나가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양쪽 호스로 해서 양쪽 배기 매니폴드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나가는데, 막혔는지 확인해 보려면 나가는 최종 배출구를 풀러서 이걸 입으로 대고 불어보면 됩니다. 아주 막히진 않았어요. 반대쪽은 역시 마찬가지로 안 막혔습니다. 근데 입으로 불어봤을 때 무슨 차이가 느껴지냐면 압력 차이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양쪽이 부식된 정도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좀 물이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유체는 당연히 저항이 없는 쪽으로 더 많이 흐르고요, 저항이 있는 쪽으로 덜 흐릅니다. 그래서 해스펌프에서 공급되는 냉각수 바닷물 양이 충분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느 한쪽이 조금 더 맥히면 이게 살짝 열 더 받는 정도로 그치는데, 만약에 해스펌프에 문제가 생기거나 유입구에 이물질이 막혀가지고 해수가 갑자기 딱 끊긴다 그러면 저항이 없는 쪽으로 남아있는, 그나마 조금밖에 안 흐르는 냉각수가 흐르고, 저항이 적은 쪽으로, 저항이 많은 쪽으로는 안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이 탄 거예요. 그리고 호스도 이쪽이 더 길죠. 보시면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는 짧고 이쪽은 깁니다. 당연히 이쪽이 저항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타버렸고 이쪽은 그나마 안 타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수가 공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무튼 매니폴드가 막혔는지는 입으로 대고 불어보십시오. 그래서 저항이 양쪽이 차이가 극명하게 난다 그러면 어느 한쪽이 막혀서 매니폴드가 열받는다는 얘기니까 정비가 필요하거나 교환이 필요할 수도 있죠. 이쪽 호스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배기 셔터 끼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태양은 마무리가 아니고 1차 끝냈습니다. 드라이브 달고 배기관 정리해 놓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일이라 제가 뭘 뜯어갔었는지도 기억을 못해서 카브레터를 안 갖고 왔네요. 다행히도 주중에 다시 태안 쪽에 올 일이 있으니까 그때 카브레터 갖고 와서 마무리 해드리는 걸로. 어떤 구독자분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자꾸 영상 속에서 연기를 하려고 그런다고, 연기 욕심이 있다고, 심지어 곧잘 한다고. 또 나름 연예계입니다 여기도. 자, 군산으로 가보죠. 비흥항입니다. 다음은 군산 해양청소년 수련원, 공식 명칭이 그런가? 하여튼 거기고요. 비흥항이죠. 여기에 AD31에 SX 달려있는 배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드라이브 수리해드리고 한번 나가셨는데 연료가 안 올라오는 건지 출력이 안 나오고 RPM이 주르륵 죽어버리는 그런 증상이 있으셔서 제가 봐드리러 왔죠. 봅시다. 아이고. 유수분리기가 제가 예전에 달아둔 유수분리기가 요거거든요. 유수분리기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게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서 다른 걸로 유수분리기를 쓸만한 걸로 하나 바꿔드리고, 연료가 안 올라오는 원인은 보면은 연료가 찬데, 자, 엔진에 보면은 연료 펌프가 달려 있어요. 요겁니다. 여기 보면 에어벨트 쓰는 꾹적꾹적 눌러주는 펌프도 있죠. 그러니까 연료 필터는 바로 여기 달려 있고, 유수분리기 필터를 갈든가 유수분리기를 갈아주고 연료 필터 갈고 이 펌프가 정상적으로 연료를 빨아들이는지 탱크 쪽에서 그거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먼저 가끔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점이 있을 텐데, 연료 탱크 안에 연료 탱크 연료를 뽑아내는 파이프를 뽑아와서 거기에 망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잘라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배를 제거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래서 우선 필터 갈고 유수분리기 갈고 한번 펌프질을 해보려고요. 연료가 잘 올라오는지. 잘 올라오면 아마 제거했을 겁니다. 제가 공구를 챙겨서 올라와 보죠. 커버를 뜯고 유수분리기를 빼봤습니다. 요게 제가 예전에 공급해드리던 국산 유수분리기예요. 다 좋고 투명하고 필터도 구하기 쉽고 다 좋은데, 이게 단점이 필터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필터를 가려면 요거를 풀러갖고 이걸 통째로 다 드러내야 돼요. 연료를 다 빼고. 그래서 급할 때 이거를 하기가, 세상에서 하기가 참 어렵죠. 대신에 요거는 맨 위에 뚜껑을, 저희가 공급해드리는 유수분리기 요즘 맨 위에 뚜껑을 열어가지고 필터만 넣고 빼고 하기 쉽기 때문에 아예 유수분리기를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이걸로 바꿔서 관리하기 쉽게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펌핑이 잘 되는지 연료가 잘 빨리 올라오는지 그런 거를 보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AD 계열은 30이든 40 시리즈든 일단 시동이 걸리면 모든 전기 장치를 다 제거하고 연료만 공급하면 무조건 돕니다. 시동이 꺼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시동을 끄는 것도 저 분사 펌프 뒤쪽에 보면 그 시동을 꺼주는 연료 컷 솔레노이드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전기를 딱 넣어주면 꺼지는 겁니다. 방식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동차 디젤 엔진하고는 좀 반대죠, 방향이. 근데 가속이 안 되고 푸르륵 죽어버린다는 건 연료가 안 올라온다는 얘기고, 연료 라인에 에어가 차든가 연료가 막혔든가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간혹 보면은 유수분리기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시동이 꺼지는 경우도 있고요. 유수분리기가 막힐 수도 있고 펌프가 고장날 수도 있고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상황,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은 연료 탱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님들이 자신의 배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배를 새로 사셨다, 중고를 일본 배다 그러면 연료 탱크에 연료 탱크 흡입 라인에 파이프를 빼봐서 거기에 망이 있는지, 필터 망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리십시오. 그리고 유소 분리기는 대용량으로 이렇게 달아주시고, 그리고 연료 필터 갈고 펌핑이 잘 되는지 에어 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간혹 이 호스들이 오래돼서, 이 연료 호스들이 오래돼가지고 이런 밴드 체온돼서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런 라인들도, 연료 라인들도 보셔야 됩니다. 연료 호스가 오래되면 이렇게 꺾어보면 여기가 갈라지거든요. 거북 등껍질처럼. 그런 호스들이면은 연료 호스 전체를 바꿔주시는 게 좋죠. 그래야 두고두고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유소 분리기를 다 달았고, 연료 1타도 갈았으니까 펌핑을 한번 해보죠. 연료가 잘 빨리는가. 지금 보면 거꾸로 연료 차는 거 보이시죠? 탱크에서 올라오는 라인은 막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고는 없는데 접지가 잘 안 되는 모양이네. 일단은요, 제가 이쪽에 센서 하나 뺐거든요. 아이고 씨, 깜짝이야. 일단 띄워봐서 온도 게이지는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부저가 울리고 경고등이 들어오는지 한번 보세요. 이쪽 선을 제가 뺐는데 그 센서 스위치, 과열 경고 스위치가 고장인 경우도 왕왕 있어서 그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군산 비흥항에서 일 마치고 다시 이제 출발해 보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설명드린 것처럼 연료계통이 구형 디젤 엔진에서는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연료계통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관리가 철저히 돼서 문제가 안 생기면 엔진에서는 큰 문제, 나가서 시동 꺼진다든가 출력이 갑자기 안 나온다든가 뭐 이런 문제들은 사실 거의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작년에 제가 그 관련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선박에 연료 첨가제 가급적 넣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 넣지 말라고도 얘기하는데, 연료 첨가제가 부작용이 작년에만 2건, 3건 정도 보고됐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시동이 안 걸리고 시동이 꺼지는 문제들이 저한테 보고된 것만 한 3건 정도 돼요. 그게 실제로 그게 뭐 연료 첨가제가 가짜여서 아니면 잘못 넣어서 그런 건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그래도 뭐 그 연료 첨가제를 넣는다고 해서 엔진 상태가 좋아진다든가 뭐 출력이 나아진다든가 매연이 준다든가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괜히 돈 들여서 넣지 않으시는 게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괜히 잘못 넣었다가 고생할 수 있어요. 특히 유튜브에 광고하는 제품들 중에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넣지 마시고. 자, 이제 꺾어져서 서해에서 동해로 넘어가 보죠. 동해안으로 숙소 잡아놓은 데가 울진 후포항입니다. 거기 후포 마리나가 있는데 그 마리나 근처에다가 숙소를 잡아놨으니 여기서 한 4시간 한 반 정도 가야 되네요. 4시간 10분 열심히 달려보죠. 출장 와서 밥 먹으러 오면 항상 걱정되는 게 혹시 안 하지 않을까. 왜냐면 사람이 없거든요, 지방엔.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는군요. 역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뭘 먹으러 가야 되나. 좀 돌아다녀 보죠. 결국엔 검색된 곳은 바닷가의 중국집입니다. 백반을 먹을까? 참 밥 먹기 어렵네요. 에이씨, 중국집 가서 소맥이나 말아 마셔야 되겠습니다. 해는 지고 있고, 오늘 일은 그럭저럭 계획한 대로 됐어요. 아까 군산 것도 시운전 나가셨는데 출력이 잘 살아나서 잘 달린답니다. 근데 밥 먹는 게 뜻대로 안 되는군요. 뭐 세상 일이 다 그렇죠. 뜻대로 되는 일이 있나요 어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 하나 잘 되면 안 되는 것도 있죠. 덥네요 아직도. 어디야 근데 중국집이. 다 왔는데? 어디지? 저 안에 있구나. 아이씨. 예, 좀 이른 아침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뜨겁군요. 아침 먹을 데가 없어서 오늘은 김밥에 빠유를 하나 먹고, 여기 울진에서는 지난번에 바람소리 때문에 지난번 영상에서 아마 내용이 잘 전달이 안 됐는데, 선주님이 배를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1년 정도 다른 지역에서 관리를 맡기셨는 모양이에요. 뜨거워.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보트, 레저보트 시장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란 이야기들은 전부 다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배를 무리하게 몰면 안 된다. 3000rpm 이상 놓으면 안 된다. 뭐 화장실도 안 되고 수도도 안 나오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써라. 뭐 보통 선주님들이 그런 불만들이 많으시죠. 그때도 제가 약간 화가 났던 게, 그런 식으로 레저포트 시장을 갉아먹으면 안 됩니다. 선주님들은 큰 돈 쓰셔가지고 큰 결심으로 배를 사신 거거든요. 그리고 즐겁게 즐기자고 배를 사신 건데, 사실은 배를 사갖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저도 그런 크레임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제가 실력이 모자르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뭐 너무 늦어지고 뭐 그래서 그런 크레임을 받아본 적이 있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즐기시고 탈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게 우리 미케닉들의 일이잖아요.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모르면 다른 팀한테 물어보면 되죠. 잘 흘러가서 좋은 기술자들도 많이 좀 시장에 나와서 서비스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때 엔진 2개, 드라이브 2개, 짐볼 2개 다 뜯어 갖고 갔는데, 미리 준비된 것부터 이따 오후에 포항에 가서 엔진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엔진 하나 들고 와서 오른쪽 우연 엔진 짐볼 달고 엔진 달고, 뭐 그다음에 저 청수 수도 펌프 새 걸로 바꿔드리고, 뭐 그 정도까지 하고 이따가 포항으로 넘어갈 겁니다. 밥 먹고 딱 시작해 볼게요. 자, 오른쪽 짐볼을 달 건데요. 짐볼을 떼어 가지고 가서 정비한 게 내역이 뭐냐면, 일단은 짐볼에서 물 새고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부품들 있죠.
자, 여기 안에 벨로우즈 제일 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보면 시프트 케이블 벨로우즈가 따로 있습니다. 요 케이블. 그 다음에 케이블도 새 걸로 바꿨고, 그리고 양쪽에 트림 리미트, 트림 센서 게이지가 있죠. 게이지 센서가 있는데 그 센서도 선 다 끊어져서 하나도 안 남아있던 거를 새 거를 뜯은 김에 양쪽을 다 끼워줬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보시면은 스티어링 암이라고 해요. 이거를 핸들 돌려줄 때 조향을 해주는 거죠. 요게 잡고 있는 게 요 밑에서 올라가는 샤프트가 있습니다. 그 샤프트를 이 안쪽에 꽉 잡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유격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방수실이 있는데 요 방수실이 새면 요리 물이 타고 넘어갑니다. 특히 이렇게 뒤가 처져 있는 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홀수선 물이 여기까지 차거든요. 배를 담궈 놓으면. 그러면 이쪽으로 물이 계속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실을 바꿔줘야 됩니다. 겸사겸사 그 실 교환까지 했죠. 브라보나 알파에서 이 부분 실이 많이 새는 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이 수명이 좀 짧은데 구조상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새면은 그냥 빌지 펌프로 견디면 되는데, 조금 새는 게 아니고 많이 샌다 그러면 이렇게 엔진하고 짐벌을 다 드러내서, 그래서 다 분해를 해가지고 이쪽 실을 바꿔줘야 되는 아주 작업이 큰 작업이라 비용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잘 안 하시죠. 한번 해놓으면 또 한동안 괜찮습니다. 자, 뒤쪽에 여기도 지금 청소를 해놨는데 요 고무링도 새 걸로 왔거든요. 요 가스켓도 새 걸로 끼고 한번 붙여보죠. 저기다가. 아이씨, 안 넘어가. 자, 엔진은 얹어놨고 짐볼 달았으니까요. 이제 청수 펌프를 바꿔놓고 철수해보죠. 청수 펌프 위치는 여기입니다. 청수 펌프는 말 그대로 수돗물 펌프죠 뭐. 근데 이게 그 연결 자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안 따지니. 그래서 내 연결 파이프하고 맞는 방식인지를 골라갖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중국산들은 그렇게 많이 안 비싸요. 대신에 분량이 많죠. 분량 나오면 뭐 AS 해달라고 하면 되니까. 제가 중국산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실제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중국산들은 쓸만한데 분량률이 높아요. 분량률이 높다는 건 아무래도 좋은 건 아닌데, 가격 차이가 그 분량률 높은 단점을 상쇄할 정도로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중국산을 씁니다. 어차피 뭐 펌프라는 게 싼 거 자주 바꾸는 귀찮아서 그렇지. 공간이 좁아가지고 작업이 쉽지가 않죠. 달아놓고 보죠. 자, 계단 뜯은 김에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죠. 이 계단 밑에 보통 펌프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방금 교환해 다른 청수 펌프입니다. 수돗물. 그러니까 집으로 치면 상수도죠. 상수도 탱크에서, 수도 탱크에서 물을 뽑아 올려서 각 수도꼭지를 보내주는 펌프고 자동입니다. 그래서 켜놓으면 압이 차면 저절로 꺼지고, 수도를 틀어서 압이 빠지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자동 펌프고요. 이 옆에 있는 커다란 거는 에어컨 펌프입니다.
그래서 에어컨 AC 전원으로 들어가죠. 110이든 220이든 에어컨을 켰을 때 바닥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에어컨 시스템으로 보내주는 냉각수 펌프죠. 저 바닥에 지금 박혀 있는 것들은 요게 전방 빌지 펌프, 저게 빌지 펌프 작동하는 플로트 스위치, 뜨개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물이 차면 저 뜨개가 뜨고 그러면 펌프가 돌아서 바닥에 물을 빼주는 역할이고, 간혹 요 지금 박스 안에 들어있는 펌프하고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이 박스 안에 있는 펌프는 뭐냐면 펌프 펌프라고 합니다. 일명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집수정이죠. 오수 집수정입니다. 보시면 여기 관이 여러 개인데 요건 배출이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는 뭐냐면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굵은 라인은 요쪽이 지금 화장실인데 화장실 겸 샤워장이죠. 샤워장 바닥에 수채구멍이 이리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샤워실 안에 세면대겠죠. 예, 저 세면대에서 물이 배출이 되면 요 아래 지금 요 네모난 박스 이쪽으로 모입니다. 집수정으로. 그러면 집수정에 물이 모이면 자동으로 여기도 뜨개 센서가 있어서 물이 차면 이 펌프가 작동을 해갖고 여기 있는 물을 보내주죠. 어디로? 오수 탱크로. 이 배는 오수 탱크가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오수 탱크로 모아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그걸 바다로 배출하든지 마리나에서 뽑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저 박스 안에 있는 건 빌지 펌프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펌프 펌프를 작동하는 스위치는 이 배 같으면은 어디 있니? 여기 있네요. 샤워 펌프. 샤워 펌프가 펌프 펌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샤워 펌프는 자동이네요. 여기는 하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배마다 다 틀려요. 이거는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기 배가 어떤 시스템인지. 얼른 계단 다시 달아놓고 오늘은 이만 철수하죠. 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후포 마리나입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개장이 안 했죠. 저쪽에 크레인도 들어올 것 같고, 특징적인 게 주유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역시 동해안은 후심도 깊고 물도 맑고 슬로프도 꽤 넓게 잘 돼 있고, 규모는 저쪽 것까지 하면 꽤 큽니다. 규모가. 한쪽 엔진만 달아놓고 다음에 또 준비되면 마저 마무리하러 와야죠. 아이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예, 한번 걸어보십시오. 빈연기는 열받으면 좀 줄이죠. 예. 포항으로 가보죠. 포항 송도해수욕장 옆에 그쪽에 슬로포가 있어서 아마 그쪽에 배가 올라와 있는 모양입니다. 엔진 하나 뛰러 가봅니다. 후포마리나도 아픔이 좀 있었네요. 흰남노 태풍 때도 피해가 좀 있었고, 태풍을 대비한 설계가 미약하다 보니까 월파가 되는 그런 측면도 좀 있고, 근데 그거는 사실 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해수면이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동해안도 해수면이 점점 올라가서 해수면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시기에는 해안가가 침수되는 그런 피해들도 종종 있거든요. 마리나도 예외일 수 없죠. 특히나 바람이 많이 불고 태풍이 생기면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거기에 감안하고 써야겠죠. 근데 돈 들인 거만큼 잘 지어놨는데 제대로 쓰지를 못해서 참 안타깝네요. 자, 포항에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쓰지 못하고 있는, 뻘이 쌓여서 쓰지 못하고 있는 마리나 앞에 포항제철 건너편입니다. 그 송도해수욕장 바로 끝이거든요. 오래된 슬로프가 있는 곳이죠. 볼보 펜타 엔진인데 엔진에 와장창 소리가 났다니까 한번 내리기 전에 시동 한번 걸어서 소리 한번 들어보죠. 좌연만 한번 걸어보세요. 잠깐만.
수도 오래 걸렸다. 그거 보면 괜찮았지. 됐어. 자, 엔진을 후다닥 꺼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동액을 쓰는 간접 냉각 방식의 엔진인데, 문제는 메이폴드가 상태가 매우 안 좋죠. 아마도 소리로 들었을 때는 밸브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밸브가 부러졌거나 뭐 그런 거겠죠. 그러면 밸브가 부러지는 원인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물이 새서 배기밸브를 타고 들어가면 밸브가 물을 먹으면서 약해지고, 그리고 그 약해진 게 운항 중에 부러져 나가는 경우가 있죠. 변형이 되거나. 아마도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자, 공장 가서 뜯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메이폴드가 이렇게 딱 깨져 나가잖아요. 떨어져서. 메이폴드는 교환입니다. 이건 100%. 자,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올라가 보죠. 예, 포항까지 일을 다 마쳤습니다. 포항 엔진은 견적이 많이 나오겠어요. 메이폴드를 다 갈아야 되고, 심지어는 반대쪽 엔진도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새 환율이 완전히 망가졌죠. 경기가 안 좋으면 선주님들도 외국 엔진들이니까 손해를 많이 보시죠. 배우남이었습니다. 이제 포항에서 열심히 올라가 봐야죠. 더위 조심하십시오. 또 쓰러지면 안 되는데. 자, 다음에 봬요. 다음 출장지나 아니면 짧은 정보도 여러 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남이었습니다. 안녕.